자, 요 과제 4번 도면은 다 열어 놓으셨죠? 오전에 요거 미리 여러분들이 치수는 한번 넣어 보셨을 텐데 연습 삼아. 제 기준으로 이제 치수를 넣으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딤 디아메타부터 먼저 연습해 볼게요. 딤 디아메타로 해가지고 요 원통의 축이 5파이였잖아요. 5파이였다고 했을 때 요거는 한 여기쯤에 기입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딤 라디우스 딤 R 해가지고 딤 라디우스도 여기에다가 R5 이렇게 넣으면은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위치에 대한 치수들은 필요 없습니다. 파이 5짜리나 R 5짜리는 위치에 대한 게 필요 없어요. 왜? 요거 중심 참 그 동심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위치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5파이짜리에 대한 중심하고 R 5짜리에 대한 중심하고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제 도면에서 이 센터의 위치 치수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위치에 대한 치수는 안 나왔는데, 앞서 제가 이걸 동심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R5라는 이야기는 이쪽에서 이렇게 Y 방향으로 5라는 이야기고, 이 모서리에서부터 여기까지 X 방향으로 5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돼요. 이럴 경우는 따로 선형치수로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중복이 됩니다. 오히려 이 R5짜리와 파이 5가 동심관계가 있고 이 R5짜리는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 9시까지, 여기서부터 3시까지 이렇게가 딱 절반 5mm 이렇게 놓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선형치수를 넣어서 설명하는 게 오히려 틀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그 R5와 파이 5에 대한 치수는 이야기가 됐다면, 요거하고 연관되는 것은 이 원통 형상하고 여기에 형상하고 두께값들을 설명할 필요는 있겠죠. 두께값들을 설명할 필요는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얘네들은 여기 우측면도처럼 이렇게 한번 넣고 이렇게 한번 넣는 거 정도 하면 얘네들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거를 가기 위해서 딤 L 해가지고 요렇게 치수를 놔두고, 그리고 요렇게 치수를 놔두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이렇게 위쪽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넣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프린트에서는 이 아래쪽으로 15라는 치수를 넣어놨죠. 이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투상도 간에 이렇게 가까운 자리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거 전체 치수를 위쪽으로 15라는 치수를 위쪽으로 올리는 게 맞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요거를 그 프린트하고 저는 다르게 좀 수정해서 치수를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 영상이 이제 또 치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딤 리니어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깎아서 들어가는 자리죠. 요렇게 깎아서 들어가는 자리를 이 짝에다 이렇게 넣어요. 자, 넣고 나니까 이 파이 5라는 치수가 좀 교차가 되네요. 살짝 이렇게 교차되는 형상을 좀 피해주고, 역시 딤 리니어 다시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는 한 넉넉하니 좀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이렇게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에다가 R2.5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딤 R 해가지고 프린트에서는 이게 딤R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프린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넣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도형의 안쪽에다 넣을 경우 이렇게 길게 빼야 돼요. 문자가 교차 안 되게 하려면 외형선이나 다른 선하고 교차가 안 되게 하려면 이렇게 길게 빼야 돼요. 근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이렇게 보조선이 생기기 때문에 화살촉이 외형선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대신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치수를 넣다 보면 5라는 0.5, 2.5에서 5라는 이 텍스트하고 외형선하고 교차가 되고 있죠. 요것 때문에 이쪽으로 넣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이쪽으로 넣는 게 교차를 더 제대로 피하는 거죠. 요거 보이시죠? 이 결과가 더 맞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놓고 10이라는 치수는 클릭해서 치수선의 끝점, 즉 화살촉이죠. 이 화살촉 끝점을 클릭해서 더 올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신축이 되나요? 스트레치인 셈이에요. 알고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늘려놓는데 알아? 야, 이렇게 보니까 이거 평면도가 너무 가까워서 다른 치수를 넣을 때 지금 불편하네? 그죠? 평면도를 좀 더 무브해서 평면도를 좀 더 위로 올릴게요. 자, 이러면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치수를 넣고 R5를 2.5를 넣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해결했어요. 야, 그런데 요거 12 요렇게 깎아 들어가는 것들은 알고 보면 아까 축이 튀어나온 거 하고 요 판 영상에서 축이 튀어나온 거 이야기하느라 한 거나 이 12mm 이렇게 깎아지는 부분의 깊이 값이나 같은 말이 되죠. 그죠? 요 5라는 치수 넣은 것으로 얘는 설명이 됐어요. 더 안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 12와 12 요렇게 넣은 상태에서 2.5 필렛은 넣었는데 여기 필렛은 아직 안 넣었죠. 요거를 마저 보려고 하는데 얘는 DMR 해가지고 요거는 마음 놓고 이렇게 빼면 되겠어요. 마음 놓고 이렇게 빼놓는 게 좋겠어요. 한 요 정도 선형 치수 넣을 필요가 있긴 하니까. 자, 요렇게 요거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치수로 이거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수문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경사진 면 요거에 대한 치수를 잡아 볼게요. 요거에 대한 치수는 우측면도하고 정면도의 두 군데의 치수가 필요한 셈이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선형 치수 dim 리니어 해가지고 얘에서부터 얘까지 7.5 표시가 되고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어차피 이거 똑같은 점이니까 그냥 찍었어요. 자, 요렇게 치수가 표시될 것이고 참 이 소리를 너무 줄였을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이걸 좀 올려놓고 아니다. 다 올려놓고 보자. 자, 그러면 요렇게 맞춰놓고 이 치수들을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운드 소리를 좀 작게 녹화를 해갖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치수를 정리했으면 이제 빠진 거는 전체 치수가 좀 빠졌어요. DML 해가지고 여기 끝점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20
이거는 병렬 치수 한번 가는 게 낫겠네. dim 베이스라인 치수 해가지고 선택 들어가서 요 첫 번째 보조선으로 잡고 여기를 딱 찍으면 베이스라인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요렇게 놔두고 빠진 치수가 있나 없나 볼게요. 봤을 때 빠진 거는 이제 요쪽에 치수가 좀 빠진 게 있어 보입니다. 쌤, 그 왜 빠진 거예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하고 그죠? 즉 이 12로 깎는 이 자리들을 제가 빗금을 막 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나타내는 게 흰색으로 표시된 이 면들이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다른 거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을 다른 거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어느 부분이에요? 파란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 여기죠.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만 이게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로 도면은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로 이럴 때는 여기에도 5mm라고 치수를 표시해 놓고 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5mm 떨어진 상태에서 5mm의 홈이 이렇게 파지는 거다. 이거 정도는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물론 있어요. 두 군데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수문선의 끝점에서부터 치수 원점을 잡아서 표시를 해놨어요. 물론 이거는 단면도법으로 하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자리들이에요. 단면도법으로 해결하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단면도법을 한번 썼어야 되는데 그냥 프린트하고 같은 스타일로만 우리는 해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단면도법으로 좀 갈 필요가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투상해놓은 투상도들 중에서 뭐 하나가 필요 없는 투상도가 생겨버렸네요.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 중에서 정면도와 우측면도는 치수들로 설명이 다 기입이 되어 있는데 평면도는 아무런 치수를 사용 안 했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평면도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면도와 우측면도로 치수 기입을 다 하고 형상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면 투상으로 투상도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맞아요. 즉 정면도, 우측면도만 사용하고 평면도는 이럴 때는 생략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얘를 완성한다고 치면 카피 명령을 썼고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넣을 때는 얘만 카피해서 넣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요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네,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도면을 비교하면서 또 치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거를 그 투상을 배치할 때 수문선이 가장 많이 안 나오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요것도 조금 더 노력할 구석은 있습니다. 우측면도에 요 수문선이 더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었는데 요거까지는 안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면도에다가 먼저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안쪽에 있는 형상부터 치수를 먼저 넣어요. 안쪽에 있고 작은 형상부터 여기부터 치수를 넣는다는 거죠. 자, 디아메타 해서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6파이, 얘는 구멍이죠. 6파이 구멍이죠. 그 다음에 dimr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치수를 배치해서 요거는 R5. 여기까진 확인하셨죠? 자, 얘에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이 방향으로는 됐습니다. 이 방향으로도 한번 잡아야 되겠으나 그거는 이렇게 보면 어떻겠어요? 얘가 이렇게 지름 치수가 있었죠. 그 지름 치수가 프린트에는 이게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딱 센터에 놓여 있는 치수다 라는 거죠. 중심선이 여기 센터에 놓여 있는 거다 라는 것이죠. 그럼 Y 방향으로 이렇게 치수만 맞춰주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위치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굳이 이 10파이라는 건 파이 10이라는 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럴 경우는. 왜? 여기가 4분점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R5짜리하고 파이 6짜리가 동심관계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센터가 R5짜리하고 파이 5짜리가 다를 경우는 따로 치수를 표시하는데 X방향으로도 이게 뭐 0이 되고 Y방향으로 이 센터 간격이 0 동심이기 때문에 얘네 센터에 대한 위치가 이 X방향으로는 더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단 Y방향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이 10이라는 거는 생략을 하겠고요. dim 리니어로 해가지고 이 중심선의 위치 10.5를 나타내는 요거 정도는 넣어 놓을게요. 자, 요거까지는 파이 6과 R6에 대한 위치 치수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했고요. 관련되는 치수를 보도록 할게요. 관련되는 형상을 봤을 때 평면도를 쓰는 것보다 역시 우측면도를 쓰는 게 이 형상이 이렇게 가운데가 파져 있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딱 좋은 거죠. 그런 거로 요거 같은 경우에도 dim 리니어 해가지고 바로 여기를 이렇게 찍어서 6mm 표시가 여기에 바로 나오면 좋겠죠. 그래 놓고 프린트처럼 이렇게 15 이렇게 가는 거는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프린트에서는 여기에다가 중심선을 사용했어요. 물체의 중심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는데 그럴 때 이 홈이 좌우대칭이 된다라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좌우대칭이라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선을 하나 추가하더라도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왜? 요 면에서 요 면까지는 4.5 떨어져 있다. 요 치수를 하나 더 설명해 놓고 이럴 경우 15라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여기 두께가 4.5가 되고 여기 간격이 6이 되면 나머지 여기는 암산으로 4.5 나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치수 기입을 하실 때 암산으로 계산이 되게 이렇게 기입하는 게 맞겠고요. 자, 이랬을 때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죠. 자, 여러분 요거 점으로 요거 정리들 하셨나요? 겹치는 여기 점으로 정리들 하셨어요? 자, 요거 점으로 작은 점으로 정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이거를 같은 치수 원점으로 잡았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특성창으로 가서 에이 중심선 레이어로 치수를 다 넣었네. 가는 실선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1번 치수 원점을 바꿔봅니다. 화살표를 바꿔봅니다.
1번의 화살표를 작은 점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두 개의 치수가 치수 원점이 저는 1번이 다 여기였기 때문에 한 방에 요게 작은 점으로 바뀌었어요. 두 개의 치수를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점에다가 화살표 갖다 대놓고 화살표 반전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화살표 반전을 해야 되죠. 요게 요렇게 되도록. 자, 여기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고 이 명령들 중에 화살표 반전 쓸 수 있죠. 이렇게 뒤집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딱입니다. 자, 앞전에 그 도면층을 가는 실선에서 치수를 넣었어야 되는데 중심선으로 현재 도면층 맞춰놓고 치수를 넣었었단 말이죠. 얘네들을 치수를 넣을 때는 가는 실선, 현재 도면층이 가는 실선이 있는 상태에서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이 점으로 정리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우측면도에서 얘는 설명이 됐네요. 자, 이 6파이와 R5에 대해서 이 톡 튀어나온 형상 그리고 구멍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우측면도에서 설명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에서 내가 치수를 더 설명해야 될 것은 여기 요거 5mm 요렇게 치수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이쪽에서 이렇게 치수를 넣는 것도 괜찮겠으나, 그죠? 차라리 요렇게 요렇게 치수를 넣는 것도 있겠죠. 이거 두 가지 중에 투상도 간에 교차하는 이 공간에다가 치수를 넣는 입장에서는 이 위쪽에 치수하는 게 맞겠으나 지금 평면도를 또 안 쓰게 됩니다. 평면도를 또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치수 넣는 거 이게 또 그래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DML 해가지고 여기 찍고 요거를 20 해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선형치수 기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에서도 이만큼 요렇게 남는다, 이렇게 치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치수는 다 넣은 걸까요? 과연 치수들은 다 넣은 걸까요? 과연? 못따기도 물론 빠졌어요. 하나 더 있어요. 뭐를 또 생각해야 될까요? 이 1번 A번 부품도 할 때는 제가 전체 치수 요거 다 넣어줬죠. 그죠? 전체 치수 다 넣어줬죠. 아이고, 여기에 전체 치수 이건 안 넣네. 아이고, 빼먹을 뻔했다. 요쪽에서도 A번 부품 쪽에 요렇게 15라는 것도 전체 치수 요거 꼭 넣어줘야 되겠네요. 요거 빼먹을 뻔했네. 아유, 한번 본 게 다행이다. 그죠? 자, 요렇게 얘네를 넣어 놓을 필요가 있었고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거하고 이 15라는 치수하고 20이라는 치수하고 우측면도의 15라는 치수들은 형상에 대한 전체 폭, 높이, 뭐 길이에 대한 전체 치수에 해당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거까지는 확인하셨죠? 요거 확인하셨죠? 요 도면에서는 우측면도에 15mm가 있어서 폭에 대한 치수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면도에서 요 20이라는 치수가 있어서 얘에 대한 설명은 끝나 있어요. 그죠? 대신에 뭐가 빠진 거예요? 전체에 대한 높이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쌤, 저거 누가 봐도 10.5에다가 R5를 더하면은 15.5로 해서 높이 암산이 되는데요. 소재에 대한 치수는 가급적이면 꼭 넣자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거로 이거는 괄호 열고 참고 치수로 해서 이렇게 치수를 넣어 볼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셨나요? 그죠? 이렇게 참고 치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것도 dim 베이스라인 치수 해가지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셀렉트해서 여기서부터 찍어가지고 여기까지 찍어주는데, 자 이거는 종료하고 난 다음에 편집 들어와서 괄호 열고 엔드 글씨 눌러서 괄호 닫고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요거까지는 치수가 이렇게 전체 치수가 참고 치수로 해가지고 괄호로 표시가 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도면도 이제 마저 못따기에 대한 치수만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못따기에 대한 치수를 넣을 때는 무슨 명령을 쓰느냐, 큐리더를 쓰는 게 맞겠어요. 큐리더 할 때는 설정 들어가서 주소의 경우는 여러 줄 문자 들어가면 되겠고, 화살촉은 닫고 채움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착 탭은 맨 아래 행의 밑줄, 그 옵션을 써주면 되겠어요. 자, 큐리더 설정부터 조절합니다. 앞서 공차를 쓰던 게 있어서 그랬나봐요. 주석 탭에서는 여러 줄 문자, 지시선 및 화살표는 닫고 채움, 부착 탭에서는 맨 아래 행의 밑줄,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시작점은 이 못따기 넣으려고 하는 선분의 중간 MID 미드포인트 요거 보이죠? MID 여기에다가 찍고 두 번째 점은 약 45도 방향으로 잡아서 여기에다가 찍어 줄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점은 찍는 거 아닙니다. 엔터 3번이에요. 키보드에 엔터,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엔터 3번 누르고 대문자 C 하고 2 확인. 자 요러면 C2 이런 식으로 맨 아래에 밑줄을 써가지고 C2 요렇게 표시하는 게 더 맞겠다. 자 못따기 치수까지 다 들어갔나요?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설명이 됐으면 카피 명령으로 이 객체들 치수 다 넣은 이 객체들 요거 선택해서 기준점은 대충 잡아놓고 안쪽으로 이제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A번하고 B번 부품도인 셈이죠.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로 놓이기만 하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로. 근데 그 A번 부품도 하고 너무 가깝기는 하네요. 요 정도 띄워놓고 B번하고 A번하고 너무 가깝게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요렇게 해놓고 이거 품번 구분만 마저 하면 되겠습니다. 품번 구분만 마저 하면 되겠어요. 자, 이 품번을 구분을 하는데 현재 도면층을 뭐로 바꿔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개별 주소로 바꿀 거예요. 그런 거로 현재 도면층을 개별 주소로 바꿔놓읍시다. 개별 주소로 바꿔놓으시고, 자 여기다가 서클을 그리는데 반지름 몇 자리로 그리는지 기억나세요? 반지름 5였습니다. 5. 자 그러면 여기쯤에다가 이제 M 텍스트로 문자를 쓸게요. 개별 텍스트 개별 주소로 해가지고 문자를 쓸 때는 역시 문자 높이 5로 맞췄습니다. 얘도 문자 높이 5로 맞췄어요. 이렇게 문자 높이 5예요. 자리 맞춤은 뭐였을까요? MC 중간 중심이었어요.
중간 중심 요렇게 해놓고 얘는 A번 부품이니까 그냥 A라고 놔둘게요. A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넣을 텐데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move 명령을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했어요. 기준점은 어떻게 찾아요? 문자니까 기준점은 INS로 찾아야 되죠. 오스냅 INS 삽입점 찾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놓을 때는 서클의 센터에다가 클릭해 놓으면 되죠. 원주를 가져다 대면은 원주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센터 오스냅 센터가 표시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A번 부품에 대한 거니까 좀 더 적당하니 여기쯤으로 놔두고요. B번 부품 번호는 이거 그냥 카피해서 쓸게요. 카피해서 쓰면 그냥 편하죠? 그죠? 카피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얘는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A 눌렀다가 대문자 B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줌 윈도우 좀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여러분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세이브 해주시기 바랍니다.